광장신문 총선 기획 후보자가 궁금하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광장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소병철 새해 인사드립니다. 의원님 시간이 참 빠릅니다. 초선으로 등원하신 지 맞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의원님의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그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앞서 그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이 네, 네, 돼 그렇습니다. 가고 있죠. 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 좀 어떤 풍경이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몇몇 언론에서 관건 선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내 돌아다녀 보면 그런 그 제보라 할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그 선심성 정책 투어, 사진 찍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총선에 관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도 방금 서 이사님이 극히 일부만 그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조직적인 뒤에서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진실을 아시고 유권자가 결국은 국민의 주권자지 않습니까? 네.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면식 없는 후보로부터 이제 지지 문자를 많이 받아서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후보분들한테 보냈던 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그 제가 개소식 영상에서도 들었는데 여기 그 남산주유소. 네네. 네, 네. 남문파출소 건너편에 남산주유소가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네. 자랐던 집이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네. 뭐 어떤 살아왔던 한 장면이나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예전 시절을 생각하면 우선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라났던 곳, 그리고 이제 순천은 내가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기억에 남는 이제 장면은 역시 이제 저희가 그 주유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제가 재수하면서 그때는 입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직접 학생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하셨군요. 하는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합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이런 그 과정들이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사실 막막한 그 인생의 그 행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사법시험 합격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자기 평생의 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의원님의 의정과 지역구 활동을 약속하셨던 그 선거 공약, 네네. 21대 선거 공약들이
당시에 그때 그 해력이 떨어져 나가면서 선거구 획정을 이제 다시 하겠다. 그리고 또 의대 유치나 뭐 여러 가지 또 고속전철 사업 이제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공약을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순천시 현안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1대 선거 공약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순천시 현안과 함께 같이 좀 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네, 네. 그 여순특별법 아무래도 의원님의 혁혁한 역할이 크셨던 이 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최근에 네.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올린 명단도 지금 보상 인원으로 지금 하셨죠. 네, 네, 지금 네. 그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순사건 특별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7분의 선배 의원들이 8번 도전했지만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되고 국민 화합을 이룩하자 이렇게 내세워서 사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고 편지 쓰고 또 협상하고 해서 어렵게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으로 바뀐 뒤에 여러 가지 지금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잠시 흐름의 속도를 막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순 사건은 끝내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가 사죄해서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속죄의 뜻을 나타내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선거구 문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해룡이 광양으로 게리맨더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걸 복원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발의하고 지금 국회 전원회의에서 발언도 하고 숱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순천 독자적으로 갑을 분구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입법이 안 되는가? 서부 쪽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의 선거구민들과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천은 전남 인구 1위 도시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만의 갑을 선거구 분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의대 설치 부분입니다. 자, 의대가 왜 설치가 안 됐는가? 제가 의대법을 발의를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의대가 순천에 유치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와 서부가 너무 경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윈윈이 아니라 서로 패배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작년 후반부터 금년 초까지 전라남도에서 네. 캐나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하나의 대학 설립권으로 두 개의 캠퍼스. 그리고 의료 수요가 다르기 병원은요? 때문에. 종합병원도 종합병원도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전서 문제는 제가 21년부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전임 시장 그러니까 네네. 허석 시장 그렇습니다. 시절부터 의원님께서 경전선 문제는 계속 지금 관여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장님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무슨 참 여기 옮기기 그렇습니다만은 뭐 숟가락 옮기기 논쟁 뭐 숟가락 올린다 이런 등등 또는 뭐 우회화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전선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 3단계 해법을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에 네. 경전선 지금 예산만 390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잡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선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선 지금 우리가 KTX가 익산부터 속도가 확 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라선의 고속화 부분도 네.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침 전라남도도 이 부분에 같이 화답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말씀 도중에 지금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여순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이제 의원님도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25년도 4월이면 일단 전체 그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보수 정권 아래에 뭐처럼 만들어진 이 특별법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기획단의 어떤 우익 편향이라든지 구성. 이런 이런 것들이 참 큰일이에요, 네. 사실. 큰일인 거 맞습니다. 최근에 진상조사 기획단에서 보고서 기획단에서 이것을 그 14연대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때문에 유족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이 보수 정권인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얼마나 큰 이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독립 그 투사들을 전부 뭐 자유과 관련됐다고 육사에서 동상을 드러내고 이런 홍범도 일들 형사.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과거사 유사한 사건에 가장 저희가 비슷한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20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작년에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더디죠. 더디죠. 네. 지금 역사적인 평가, 성격 규정, 그리고 진상 규명의 속도 이런 것은 지금 굉장한 지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다시 지금 동력을 걸 겁니다. 네. 의원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외에 기타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원도심 클러스터라고 해서 여러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이런 그 국비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끔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지금 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K 디즈니 사업이 약간 묻히는 듯한 그런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 이제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게요. 우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왜 소병철 의원이 순천으로 유치를 했는가 그 근원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순천의 젊은이들 일자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살아야지 순천이 인구 30만의 안정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순천에 공교롭게 대학 3군데,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가 전부 애니메이션 웹툰 학과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시민들 중에서는 아니 만화학과가 국립대학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애니메이션이 젊은이들 중에 지금 인기 직업 상위지 않습니까? 여담입니다만은 작년에 연예대상 받은 기한이라는 분 만화가였죠. 만화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메카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이버? 부천. 지역으로 말하면. 부천. 네네. 지금 방금 이제 네이버 말씀하신 것은 네이버나 다운이나 포털들 중에
가장 큰 수입원이 웹툰이죠. 네. 맞는 네이버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역으로는 부천이 저희들보다 한 20, 30년 앞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영화제도 그런 그렇지 영화제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니 거기서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같이 하죠. 경쟁하신 거예요? 같이 경쟁했죠. 그런데 순천이 그 예산을 따온 겁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아주 정말 좀 이거 여기에 그 말하자면 머리 깨지는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그것을 유치를 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적지가 어딘지를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이 작년 일이었습니다. 그게 2억 좀 넘는 예산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용역을 순천을 특정 안 하고 하면은 저희는 새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순천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제 이제 그 폰에 보면 당시 예산실장께서 12월 달에 저한테 순천으로 지정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작년에 지역에서 이것을 그 뭐 대통령의 그 누구께서 뭘 하니 또 뭐 순천시에서 했니 막 이런 이제 말이 나온 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순천 가져오는 데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 또 하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제가 순천에 유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처음에 말씀하신 원도심 부흥 문제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순천에 가져오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통 클러스터라 하면 산업 집적지입니다. 네. 여수 산단, 포스코처럼 어떤 하드웨어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머리와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데는 5명인 기업도 있고 많은 데는 50명인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도심에 비어있는 공간들 거기에 만화 기업들이 들어오면 젊은이가 오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겠다 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정감사 중인데 순천시에서 찾아와 가지고 부시장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국가정원적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 그 계획에 보면 가로 안에 원도심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시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항상 우선시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가을 무렵에 원도심 주민들과 상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순천에 유치할 때는 원도심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순천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금년 되니까 그 예산 중에 지금 국비, 시비, 도비가 한 390억 가까이 네. 금년에 책정됐습니다. 네. 이 중에 일부만 원도심에 사용하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뭐 디즈니 거기에 쓴다고. 그런데 제가 그 순천시 간부한테도 그랬습니다. 귀하께서도 순천 시민 아니시냐. 순천시 원도심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은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아이템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원도심으로 꼭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자꾸 지금 그 디즈니, K 디즈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새로 예산을 가져와야죠. 왜 국회의원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처음부터 구상해가지고 가져온 예산에서 자꾸 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민들이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건가 저건가 같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원을 확보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그 그림을 그려내고 디자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 과정. 네. 이건 어쨌든 지자체장이 이건 책임지고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제 좀
건축으로 비유하면 국회의원은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 것까지 설계도를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둥과 건물이 서면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며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일이죠. 네. 그러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시동을 제가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 소병철이가 말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유치의 두 가지 이유, 젊은이들의 일자리, 원도심 부흥, 이거 딱 들어맞는 거네 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은 시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에게 지금 국가정원에 무슨 K 디즈니랜드 한다? 국회의원한테 요청하면은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아직은 저한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 정원 이번에 국가정원 운영 이제 치렀는데 그 정원 발전법 이런 것도 좀 역할을 하셨는데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묻혀서 좀 덜 알려졌어요, 사실. 제가 정말 아쉬운 게요. 네. 정원박람회 지금 성공했다고 순천시에서는 엄청난 큰 그 참 자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원박람회법을 만약에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 네. 정원박람회 특별법의 내용은 골자가 간명합니다. 첫째,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준다. 두 번째, 필요한 인력 협조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국가정원은 하천과 바다가 지금 만나는 지역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 규제 덩어리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면은 우리 정원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인허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몇 개의 법을 풀었을 거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글쎄, 뭐 습지보호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천관리법 21개의 법을 21개. 풀어버렸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또는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이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만들어 주어서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라는 한마디만 제대로 해 주셨더라도 좋을 텐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많은 기부금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입장권도 팔고 네. 그 법에 보면 기부금품도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박람회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가? 네. 우리 지금 정원박람회는 지자체 행사입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 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의원들을 설득한 게 10년 뒤에 정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유치전 하듯이 네. 우리는 이런 준비를 10년 전부터 했다라고 하기 위한 포석이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33년 정원 엑스포 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이제 순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물어주시면은 함께 그 준비된 그러면 내용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역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서각장 문제가 네네. 있어요. 네. 네. 의원님 좀 또 이분들이 아마 또 의원님을 또 찾아뵙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네. 소각장 문제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순천시에서 지금 이 소각장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만 이것을 어디에 적지를 할 것인가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연양들 주민들께서 저희
지역구 사무실을 한 3, 40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더디더라도 시민들의 최대 공약수를 모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어떤 시민도 순천의 쓰레기 소각장, 자원 재활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죠.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시민들께서는 기왕이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으로 설치가 되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 또 의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28만 시민들의 정말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절차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가 국회의원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시대아파트의 전세 피해자들 네. 지금 얼마나 절규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네. 돈이. 제가 선거운동 바쁜데도 네. 그분들 피해자들 모시고 허그 구조공단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피해 구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죠. 다만 영향들 문제는 지금 환경부 또 영산강 유역청 여러 네.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차분하게 한 번씩 챙길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설 자체를 시민들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적지를 결정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각장 설치의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네. 있습니다만은 근데 되게 큰 부분이 국비인데 네.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을 패싱하고는 이게 사실 국비가 이렇게 뭐 절차만 갖춘다고 그냥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국회의원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첫째가 이제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구 이제 순천, 전라남도에서 예산의 기본 편성을 합니다. 이게 보통 한 7월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예산 편성이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예산 그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일어납니다. 네. 그걸 국회의원이 최대한 방어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지역구의 예산들 중에 아까 지자체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인데요. 그러면은 기본 골격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국회의원이 예산 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은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액 부분 같은 경우 흔히 이제 언론에서 쪽지 예산이라고 네. 하죠. 이제 네. 예를 들면 제가 저 작년에 우리 순천대학교의 첨단공학관이 125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그걸 순천대가 어디 다른 중진 국회의원 통해서 하다가 11월에 그게 좌절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미 상당히 늦었지만 네. 제가 백방으로 뛰어서 네. 125억 4천만 원 확보해 줬죠. 그랬군요. 이런 네. 정도의 어떤 규모는 국회의원이 역량 또는 추진력 또 그 당시 여러 상황에 따라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큰 예산의 경우에는 역시 지자체에서 올린 밑그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예산 구조다 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일하는 직분이 또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그 선거 전략과 관계 있겠죠? 핵심 공약 3가지. 네네. 제가 이제 3가지라고 뭐 단정했는데 네. 좀 풍부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 순천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뜻에는 뭐 외모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인재가 배출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의 명품 교육 도시를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신설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쪽에 3,000세대의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가까운 데서 애들을 보내고 싶어 했죠. 그 지역에는 왕조, 조례, 비봉 3개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신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네. 당시에. 예. 저도 사실은 와서 말씀을 할 때 쉽지 않겠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완강하게 안 된다고 네. 했었고요. 다행히 제가 지금 국회 어. 법사위에 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법들을 단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네. 순천 지역구 의원이 가장 관심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신설이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제 그런 징후들은 네.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560억짜리 네. 이제 정원 초등학교가 신설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게 그 지역의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의 인구는 광양, 여수 산단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순천에서 사시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외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의 대학들 각각의 특성화가 있습니다. 해서 이 특성화를 강점을 내세워서 네. 기업체들도 우리 순천의 세계대학 나온 친구들은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이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우리 지금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하면 재작년에 이제 정원박람회를 치르고 난 후에 순천의 미래는 무엇인가 고민을 한 겁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만들었고 예산도 순천시 전라남도와 확보해서 사상 최대 예산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이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게 남해안 개발 발전입니다. 우리 지금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목포 더 나아가서 통영까지 아우르는 통영까지. 네, 네. 남해안의 개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사령탑으로 남해안 개발청을 신설하는 것,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순천은 생태도시, 국가정원도시라는 게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굴뚝산업이 들어오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해룡산단 이외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가져왔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관광도시, 스포츠 산업도시, 창의도시 이런 그 특징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무공해 산업 이런 것을 순천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고 그리고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서 국토위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순천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 순천에 팍골프 또 지금 게이트볼 또 우리 국궁장 축구 다 곳곳에서 의원님 우리 경기장 좀 지어 주십시오 합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어느 한 경기장만 만들면은 또 다른 동호인들께서도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순천을 스포츠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동계 스포츠를 위해서 다 뭐 해외도 나가고 제주도도 가고 남해안도 가지 않습니까? 순천의 강점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스포츠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이건 경기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전지훈련, 전국대회, 세계대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순천의 그 발전 지금 구상 중에 하나가 순천은 지금 반농 반도 도시입니다. 네. 승주와 순천이 합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차로 10분만 나가면 당장 농촌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농산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월등의 매실, 또 지금 나간의 배, 또 우리 외서의 지금 딸기, 이런 좋은 농산물. 또 나간에 또 보면 오이도 있고 도사에 미나리도 있고 아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안정적으로 소득원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자연재해에 우선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재해보험을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해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농민들이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거의 매년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소득을 거둘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농촌에 지금 고령화 시대로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저 외곽 지역에 가면 의외로 외국 인력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법을 개정 하나 했던 것이 그때 그 입출국이 어려워서 맞습니다. 비자를 네.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네, 법을 의원님 개정을 하고 하셨죠. 네. 이제 제가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하나 제시해 놓은 게 외국 인력을 네. 지금 중앙정부나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지방에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직접 해외에서 외국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심의 중입니다. 저는 순천에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구호가 이겁니다. 하나된 순천, 웅비하는 순천. 순천이 아시다시피 특정 정치인들이 순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도 4번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출되지 못했고 제가 이제 5번째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까 진행자님도 순천시와의 여러 가지 미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극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순천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 순천이 청룡의 해에서 힘차게 날아오를 구상이 있습니다. 순천 정원 엑스포를 2033년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천은 여수보다 더 바뀔 겁니다. 왜냐? 순천은 원래 교통의 여지입니다. 여수는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천의 30만 안정된 자족 도시의 정점은 남해안 개발과 거기에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은 정원 엑스포다. 이제 결국은 정치인은 미래를 설정하고 현재를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가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겁니다. 네. 제가 시민들께 소병철은 순천의 미래 구상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네. 이제 그 여러 청사진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마지막 질문이 우리 그 의원님이 후보자로서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오늘 그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네, 저희가 이제 그 개소식 하실 때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은 나는 권리당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네. 지금 나 권리당원 모집하지 않고 나는 시민의 힘을 믿고 정치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두원 설명으로 굉장히 크로즈 멘트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리당원 모집 권리당원을 모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네. 네. 그 전례를 따르지 않으신 것 네,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순천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왔는데 네. 후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천의 새로운 정치는 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어떤 옛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권리당원 시민 50%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당원들이 중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 지금 순천 시내 지금 난리인 게 권리당원 확보 또 뭐 조직 동원 뭐 이건 시끄럽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오늘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순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네. 아까 저한테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비교 우위 말씀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의 기본 덕목, 청렴함. 청렴함은 이미 제가 정관예우 포기해서 250억, 많게는 500억의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순천대학교에서 6년 동안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특강료 받은 것은 제도 넘쳐서 발전기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미담 사례로 저희 어머님이나 장모님 상 치를 때 제가 가족장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청렴함. 두 번째, 유능함입니다. 아니, 청렴하다고 해서 무능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초선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 법사위 간사, 재선 이상, 장관 출신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선이지만 간사로서 이런 참 이거 자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선 우리 법사위원장 제가 공식 사과를 2번 받아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제일 중요한 제1정책조정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소병철은 능력으로 검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단순히 제가 과거에 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관, 감사원장 7번 후보로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시민들께서 그래 유능하고 청렴하다 하는 신뢰를 주시면은 대선에 제가 고지에 올라서면 우리 시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새로운 정치라는 게 첫째는 우리 전남 동부권이 이제는 전남 정치의 변방이 아니다. 지금 사실 전남 정치는 서부에서 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동부가 주체가 돼서 전남을 끌고 가야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치 주역으로 우리 전남이 올라서자. 과거에 민주당이 우리 전남이 중심이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에 유명한 정치인들 계시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비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선이 되면 저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를 시민들께 전남 도민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네. 오늘 소병철 의원님 모시고 이 22대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기획과 또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광장 유튜브 광장의 썰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